소희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찾아왔죠? 오늘은 제가 퇴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제가 날짜를 딱 봤는데 9월 15일인 거예요. 9월 15일이면 제가 바로 퇴사를 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내가 뭐 했었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제 퇴사 후 1년이란 시간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제가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승무원을 지망하시는 분들, 승무원이셨던 분들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승무원은 뭐 그만두고 뭐하나? 퇴사하면 뭐 할 게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생각은 정말 제가 실제로 비행을 하는 내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승무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직업군이고, 이 특수한 직업군이라는 말은 즉 항공사 아니면 갈 데가 없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승무직에서 내가 배워왔던, 쌓아왔던 경력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약간 이런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직업을 잃게 돼버리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초반에 한국에 와서는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잘 해낼 줄 알았거든요. 한국에 오면 뭐라도 될 줄 알았고 정말 자신감에 차 있었고 뭐든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런 무대뽀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마음만 앞섰던 것 같더라고요. 디지털 마케팅 업무도 배워보겠다고 조금 그랬었고 패션 스타트업을 해보겠다고 또 이렇게 깔짝대기도 했었고 그냥 하던 거 하자 해서 제가 대학교 4년 내내 어학원에서 강사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영어학원 선생님 하면 되지 않을까? 어학원 강사 막 대형 그 당시에는 또 막 그냥 이름 없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대형 어학원들 찾아가서 면접도 막 보고 그랬는데 정말 알맹이가 없는 의미 없는 공들을 던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다 접었어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벌리고 뭔가를 할 때가 아니다. 좀 가라앉히자.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괜찮다.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고 남들과 달라도 괜찮고 내 페이스를 찾자 이런 생각에 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뭔가가 일들이 진척이 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 방향성도 너무 불투명하니까 정말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막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딱 떨궈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약간 우울증 비슷하게도 왔던 것 같아요. 잠을 자면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아침에 정말로 그냥 끝도 없이 자고 싶고 일어나기 싫고 먹는 것만 그렇게 막 먹고 TV 막 넷플릭스 이런 것만 계속 보고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그런 상태가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를 더 조금 힘들게 했던 거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20살 때부터 10년 동안 매년 돈을 벌었더라고요. 항상 끊임없이. 근데 그 매달 저에게 그 꽂히는 그 월급이 더 이상 없으니까 승무원이라서 이제 비행 시간에 따라 월급의 편차가 조금 나긴 하지만 그래도 매달 꽂히는 돈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좀 허함? 약간 불안함? 이런 것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안 되겠다. 내 미래를 찾고 진로도 찾는 것도 중요한데 당장 좀 생활비라도 내가 벌어보는 일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때마침 정말 신기하게도 인스타 스토리로 제 아는 지인께서 이런 알바가 있는데 해볼래? 이렇게 하셔가지고 재택근무 알바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순전히 제 시간을 트레이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아르바이트였고 다행히 단기였어서 오래 하지는 않고 그렇게 나름 약간 돈을 버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매몰되는 시간이 정말 많잖아요. 하루에 8시간이라는 시간은. 아, 내가 이 시간을 다른 데다 쓰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훨씬 더 생산적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스물스물 그런 약간 생산적인 생각, 그리고 좀 건강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들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3월 말, 4월 초 이때 하와이를 갑니다. 하와이는 이제 제가 남자친구가 하와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보러 간 거였어요. 그게 하와이에서 그때 본 게 한 1년 몇 개월 만에 본 거거든요.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요. 거의 1년 3개월? 그 정도 만에 본 거여가지고 거기 가서도 또 날씨도 좋고 또 보이는 건 다 자연이잖아요. 이 자연이랑 같이 더불어 하루하루 살면서 좀 제 마음이 많이 힐링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몸과 마음이 좀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많이 안정되고,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추스리고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와이 가서 저희가 혼인서약을 하게 됐어요. 이것도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이 사람과 내가 미래를 함께 하겠구나,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야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좀 더 명확하게 된 기회여가지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때 하와이 가 있었을 때에는 제가 영어 과외를 이제 줌으로 원격으로 하게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또 하와이에서 쓸만한 생활비를 또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퇴사를 하고 나서도 그렇게 수입이 끊긴 그 기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또 하와이에서 지내면서 지인 소개로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와서는 또 한동안은 또 지내다가 제가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이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 게 정말 저는 좀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스토리, 인스타 스토리에 그 똑같은 단기 알바를 구하는데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해가지고 제가 하겠다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잖아요. 시간을 트레이딩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는 정말 그 돈밖에는 그 가치가 더 커지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정말 최대한으로 나를 발전시킬 만한 일들을 다른 시간 내에 조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8월 달부터는 경제 스터디 좀 하게 됐고,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이제 새로운 유튜브 스터디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채워나가고 메꿔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리조이닝 이메일을 받았어요. 에미레이트 회사한테서. 그걸 보면서 제가 내린 결정은 너무나 좋았다. 지난 6년간 너무너무 좋았고,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경험을 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그 나라들을 가면서 거기에서 정말 많은 추억들을 쌓았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더 다양한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생겼다. 정말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는 않겠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이미 지나온 생활이잖아요. 제가 이미 해본 거고, 다시 가도 어떨 거라는 게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저는 정말 이게 불행 중 다행인 게, 회사가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제가 그만뒀지, 제 스스로 퇴사를 하라고 했으면 정말 어려웠을 일일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약간 대기업이 주는 복지는 마약과 같다고 누가 그랬죠? 유튜버 이연님이 그렇게 말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말 맞아요. 월급도 나쁘지 않고, 회사 월급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 좋았고, 휴가를 30일, 유럽 국가 기준으로 30일에서 갔는데 그 30일만 딱 쉬는 게 아니고 그 앞뒤로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할인 티켓, 어디 뭐 숙박비 할인, 정말 너무 좋아요. 삶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만두고 내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도전을 한다?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내가 다시 돌아가면 퇴사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노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거기 가서도 내가 충분히 자기계발하는데 시간을 쓸 수 있고 노력을 할 거고 또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살 자신이 있다. 그러면 뭐 재입사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얘는 뭐 좀 이것저것 한 거는 있는데 막상 크게 읽어놓은 게 없네. 뭐 한 거야 1년 동안,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았나요? 왜냐면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예요. 저는 이제 나이가 30대 초반이고 마땅한 직업도 없고 또 옛날처럼 그렇게 호화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한데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왜냐면 깜깜할 때 자고 아침에 해 뜰 때 일어나는 거, 그냥 가족들이랑 삼시세끼 밥 먹는 거, 그거 정말 럭셔리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나 밤에 그렇게 푹 잘 자지 못하고요. 아무나 그렇게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저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도, 이 하루하루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승무원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뭔가 나를 위한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하루에 1%씩 발전하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승무원 때 당시에는 더 이상 자기계발하지 않아도 괜찮았거든요. 삶이 그럭저럭 다 알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세팅이 되어져 있었고 알아서 잘 굴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되어져 있는 느낌? 뭔가 꽉 막힌 듯한 느낌? 약간 고여있는 듯한 느낌들이 많이 들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한 것들을 조금씩 하잖아요. 뭐 스터디도 들어가서 해보고 매일매일 아침에 경제 뉴스도 읽어보고 책도 많이 읽고 운동도 매일 하면서 제 몸과 마음이 조금씩 건강해지는 느낌? 내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시계를 되돌리고 싶지는 않고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그 기대가 사실 더 커요.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다 대고 수다를 떨어본 것 같아요. 친구랑 같이 수다 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너무 저는 좋았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자마자 재취업을 해서 이직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수능 과외 비즈니스점을 살려서 영어 강사를 하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가지고 직장인이 되시거나 아니면 뭐 교직원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 학교 선생님이 된 또 시기가 잘 맞아가지고 국내 항공사로 이직한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필라테스 강사로 비행할 때부터 차곡차곡 이 자기 채널을 키워온 친구들은 전업 유튜버, 대학원을 새로 진학을 해서 새로운 와인을 너무 좋아해서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 땄다음에 아예 결혼을 하셔가지고 전업주부로 살아가시는 분, 웹 개발자가 된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 승무원을 하고 나서 퇴사 후 진로는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조이님 그 레터를, 그 메일을 받고 나서 처음 딱 든 생각은, 와, 이것 봐라? 말 바꾸는 거 쉽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Remember me.